네, 가설 검정의 마지막 통계적 추론 정리에 나오는 문제들 풀고 가설 검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단원에서 뭐 배웠어? 추정 배웠죠. 그리고 요 7단원에서 뭐 배웠어? 가설 검정 배웠죠. 얘네 둘을 합쳐서 통계학에서 뭐라 그래?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래서 추정과 검정 모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다시 모집단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약간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추정은 모집단을 내가 진짜 몰라서 모집단의 값을 추정해 본다. 검정은 모집단은 이럴 것이라고 내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살펴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나오는 식들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 추정과 검정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합친, 그쵸, 짬뽕되는 문제들을 여기 통계적 추론 정리 요 단원에다가 모아놨습니다. 또는 뭐 추정이든 검정이든 예를 들어 내가 하나하나씩 따로 배웠던 거, 뭐 제1종 오류랑 우리가 뭐 검정력은 따로 배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문제들, 그쵸, 그런 것도 여기 단원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풀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추정과 검정의 개념들, 그리고 뭐 추정에 나왔던 신뢰 구간 공식들, 또 검정에 나왔던 뭐 검정 통계량 공식들, 이런 개념들을 다 뭐 해야 돼? 완벽히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완벽히 알고 있어야지 여기 이게 합쳐진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자유롭게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해 보는 입장에서 이제 통계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면서 문제를 처음 푸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완벽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겠죠, 내가. 다시 저 추어정 맨 앞에서 배웠던 불편성 다시 기억해 보려면은 '아, 뭐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들 풀면서 내가 지금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봤던 개념인데 기억이 안 나, 요 문제를 풀렸는데, 그럼 다시 요 책 앞을 뒤져 보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은 해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저랑 같이 풀고 또 뭐 다른 문제집에서 보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여기 있는 개념들이, 그쵸, 시험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완벽하게 외워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시 앞을 뒤져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어떻게 풀까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면 된다. 그쵸?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통계적 추론 정리해 보기 전에 마지막 남은 가설 검정 방법 세 번째, 신뢰 구간 방법 일단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추정에서 배웠죠. 그쵸? 구간 추정에서 배웠다고. 자, 근데 얘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6, 7단원이 둘이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양측 검정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한답니다. 자, 귀무가설은 모평균은 100이다. 근데 양측 검정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뭐해? 100이 아니다. 자, 요렇게 내가 가설을 세워놨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검정하냐면은 표본 평균을 표준화해서 이 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기각, 안 속하면은 기각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유의 수준이 만약에 알파라면은, 그렇죠, 알파라면은 요렇게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양끝단에 2분의 알파씩 해 갖고 뭘 만들어? 기각력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구한 요 검정 통계량이 Z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되죠? 또는 내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이 요쪽은 뭐야?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죠. 그쵸? 이것보다 뭐 하면은 작으면 귀물가설 기각하기로 했다고. 원래 요렇게 내가 가설 검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로 가설 검정할 수 있다고? 신뢰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모평균에 대한, 그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내가 구할 수 있죠. 표본 평균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표본 평균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신뢰 구간, 유의 수준이, 유의 수준이 아니죠, 얘는. 신뢰 수준이 1 마이너스 알파인 신뢰 구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요 신뢰 구간에 내가 귀무가설에서 설정한 요 모평균 값이 들어오면은 귀무가설 채택, 못 들어오면은 귀무가설 기각하면 된답니다. 그쵸? 요 밑에 검정 기준이 적혀 있죠. 자, 그럼 왜 그런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자, 예를 들어 내가 귀무가설로 모평균은 100이다를 세워놨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구해 봤는데 요 100이 못 들어온 거야. 그쵸? 얘 이 구간이 뭐 102부터 200 이래 갖고 100이 요 구간의 바깥에 있는 경우인 거야. 자, 그럼 내가 검정하려는 요 100이라는 값이 뭐보다 작아? 실내 구간의 뭐 하함보다 작은 거야. 또는 뭐 이 상한 이것보다 더 크다 할 수도 있죠. 그쵸? 만약에 이것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성립하고 있어. 자, 그래서 100을 요로 이항시키고 요 값을 요로 이항시켜. 그러고 요쪽부터 먼저 써보면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100이 큽니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자,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양변을 나눠. 그럼 요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그쵸? 이게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기무가설이 참일 때 내가 검정 통계량 구하면 여기 모평균 부분에다가 100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 지금 둘이 뭐해? 똑같죠. 그쵸? 그래서 기무가설에 해당하는 모평균 부분을 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이 뭐하면 포함을 하지 못하면 작거나 요 실내 구간보다 뭐 커갖고 이 실내 구간이 요 기무가설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면은 기각력이랑 똑같아져서 뭐 하게 돼?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랑 똑같아진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자, 또는 내가 만드는 기각력은 약간 요런 개념이죠. 그렇죠? 기무가설일 때의 모평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47.5%가 되게 그쵸? 구간을 만들어서 요 구간 안에 있으면은 나 귀무가설 채택. 요 구간에 벗어나는 그쵸? 2.5%에 해당하는 엄청 극단적인 값이면 귀무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하는 거죠. 그쵸? 이쪽에 있으면은 기각해 버린다고. 근데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실내 구간은 뭘 기준으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요렇게 얘도 똑같이 47.5%씩 구간을 펼쳐 갖고 만약에 95% 실내 구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유의 수준이 만약에 5%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95% 실내 구간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검정에서는 모평균을 중심으로 47.5씩, 실내 구간에서는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47.5씩 펼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 표본 평균이 여기에 있었어. 여기 채택되는 부분 안에 들어온 값이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47.5 이렇게 쭉 펼치면 당연히 뭐 하겠어? 요 모평균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귀무가설에 모평균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표본 평균이 여기 기각력에 속하는 값이었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47.5 쭉 이렇게 펼쳐봐도 그렇죠? 펼쳐도 여기 모평균까지는 못 달 거 아니야. 그쵸? 요만큼이 47.5인데 여기서부터 요 바깥에서부터 나 똑같이 요 길이만큼 이야 이렇게 펼쳐봤자 그쵸?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그래프적으로 아니면 그림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구한 유의수준 1-알파일 때의 실내 구간이 귀무가설을 포함해. 그쵸? 귀무가설을 포함해. 그러면은 귀무가설 채택. 귀무가설 못 포함해. 그 소린 뭐야? 매우 내가 구한 요 표본 평균이 뭐야? 극단적인 값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귀무가설 기각하게 된다고. 그렇죠? 쉽죠? 안에 들어오면 채택, 밖에 있으면 기각.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기준, 요 결론만.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요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도 양측 검정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요거를 알아주시면은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총 가설 검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배웠다고. 1. 기각력 만들기 방법. 2. 유의 확률, P값이란 걸 구해갖고 그걸 바로 유의 수준이랑 많은 거 비교하는 방법. 세 번째 뭐야? 실내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 실내 구간 이용하는 방법은 양측 검정만 가능.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고 당연히 통계학에서 뭘만 있어? 요 P값을 많이 쓰고 우리가 요 뒤에서 배울 단원에 가서도 거의 웬만하면 유의 확률로 하고 그쵸? 기각력 방법도 조금 쓰고 실내 구간으로 가설 검정하는 거는 지금 요 단원에 나오는 문제들 한 몇 문제 말고는 또 이렇게까지 써서 푸는 문제는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대신에 문제가 나오긴 나오니까 그쵸?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기억하기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쵸? 포함하면 채택, 못 포함하면 기각. 그쵸? 요거만 외우면 되는데 그쵸? 뭐 별로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뭐에 통계적 추론 쫙 정리해 놨다고. 그렇죠? 추정은 두 종류가 있어. 뭐랑 뭐 점추정, 구간추정. 우리가 점추정에서 뭐 했어? 이 점추정량의 조건들 배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불편성. 불편성이 뭔데? 내가 구한 추정량의 평균이 모수이면은 얘를 뭐라 불러? 불편 추정량이라 부른다.
되시죠? 요게 제일 중요했고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고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7급 준비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점추정치의 정말 좋은 놈, 모평균을 점추정할 때는 뭘로 써? 표본평균, 분산을, 모분산을 점추정할 때는 뭘 써? 표본분산을 쓰면 되는데 뭐 표본평균은 우리가 원래 알던 평균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표본분산은 조금 특이했죠. 뭘로 나눠야 돼? n-1로 나눠야 된다고. 왜 n-1로 나눠야 돼? n-1로 나눈 값이 뭐니까? 불편 추정량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특이한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구간 추정에서 6가지를 배웠죠.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의 구간 추정을 배웠고 당연히 또 얘네들의 뭐 2개가 있을 때의 차, 모평균의 차, 모비율의 차, 모분산은 뭐다? 비. 그렇죠? 요거에 대한 구간 추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뭐에 실내 구간 공식들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은 당연히 외워지지 않으면 앞에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구간 길이와 표본 크기가 관계가 있었다. 그렇죠?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구하는데 당연히 여기는 실내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어떤 상수값이고 그렇죠? 요 표준 편차도 그렇죠? 뭐 원래 모분산에서 구한 상수값이거나 아니면 표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뭐만 정할 수가 있어? 요 n만 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으로 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통계학에서는 뭘 써? 여기를 95%를 쓴다고. 그렇죠. 그럼 요 n이 일단 중요한 요소인데 n이 커져. 그렇죠. 표본을 내가 많이 조사해. 그럼 모집단에 거의 뭐 하는 거야? 가깝게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럼 요 전체 값이 뭐해? 줄어든다고. 그럼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떨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많이 뽑아서 조사하면은 실내 구간 길이가 줄어드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요렇게 이미지적으로 인식적으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검정으로 넘어와서 자, 검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그렇죠. 방금 배운 실내 구간 방법까지 포함해서 여기 3가지가 있고 검정 대상은 요 추정 대상이랑 똑같이 얘네들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 그리고 걔네들의 차와 비에 대해서 그렇죠. 검정을 하죠. 되시죠? 그래서 추정이랑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 예를 들어 모비율 검정에서는 그렇죠?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표준 편차 부분에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인데 p 몰라서 표본 비율 썼는데 검정에서는 요 p가 뭐다 하는 기무가설이 있을 때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요렇게 해서 구해줬으면 됐다고. 그 다음에 모비율의 차에서 여기 모비율의 차에도 표준 편차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되시죠? 요 들어가는 부분의 요 P값을 뭐해? 합동 표본 비율을 써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추정이나 검정이나 똑같이 독립표본에 대해서 그렇죠? 독립표본에 대해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합동표본 분산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모분산의 검정은 뭘로 검정해? 카이저 검정. 그렇죠? 추정도 똑같죠. 모분산의 B를 추정하거나 검정할 때는 무슨 분포로 해? F 분포로 한다. 그렇죠?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검정력에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 오류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검정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오류는 안 좋은 거고 검정력은 뭐야? 좋은 거라고, 좋은 행동이라고. 그렇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진짜 귀무가설을 지각할 확률이라고, 좋은 거라고. 그렇죠. 요런 식으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렇죠. 요거를 일단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차차 문제를 풀면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1번부터 해갖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귀무가설은 뭐냐? 모집단의 분포가 마이너스 1까지의 균일 분포이다.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분포가 0에서 5인 균일 분포이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분포가 맞냐를 지금 뭐 하고 싶어? 검정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한 개의 표본만 딱 꼽았어. 그렇죠? 근데 뽑은 값이 0.8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을 뭐 하지? 기각하지. 그럼 지금 기각력이 뭐야? x가 0.8보다 크다. 요게 기각력이 되죠. 자, 이런 검정법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랑 검정력 요렇게 2가지를 구하랍니다. 그렇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우리가 가설 검정 제일 앞부분에서 배웠고 검정력은 요 뒷부분에서 배웠는데 둘을 당연히 동시에 물어보고 구해보라. 그렇죠?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할까? 일종 오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자, 일종 오류가 뭔데? 요거를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다 그랬죠. 뭐가 참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참을 뭐 하는 거야? 기각해버리는 거야. 그쵸? 기각하는 게 오류잖아. 그쵸? 그래서 기각력이 나올 확률, 요게 일종 오류라고. 그럼 귀무가설이 참이란 소리가 뭐야? 지금 모집단의 분포가 요거란 소리죠.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균일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표본 X를 뽑았어. 그럼 당연히 얘도 모집단에서 나온 놈이니까 요 분포를 따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기각용 뭐야? X가 0.8보다 큰 값이 나올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해보면 되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뭐? 균일 분포. 균일 분포는 뭐해? 확률이 다 똑같죠. 그렇죠?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로 돼 있다고. 요런 균일 분포에서 어딘가에 무슨 값? 0.8이란 값이 있는데, 그렇죠? 이 값보다 뭐해? 큰 값이 나올 확률. 요 부분이 뭐라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되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뭐 해야 돼?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가로는 몇이야 지금? 0.29. 세로는 요 fx인데 균일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어떻게 구해? 이 전체 넓이가, 그렇죠? 이 전체 넓이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로 길이, 전체 가로 길이가 2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고, 그럼 세로도 2랑 곱해갖고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세로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 야죠. 그래서 균일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 2분의 1이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요 주황색 침 부분의 넓이,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가로 길이 0.2 곱하기 세로 길이 2분의 1 해서 몇이야? 0.1이다. 그래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 몇이다? 0.1이다. 정답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도 찾으면 돼? 검정력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검정력은 어떻게 구해? 검정력도 조건부 확률이라고.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쵸? 진짜 귀무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라고. 제1종 오류 확률은 뭐였어? 1종 오류 확률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고, 검정력은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둘 다 기각력이 나올 확률은 똑같은데 조건부의 요 조건이 다르다고.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지금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0에서 5인 균일 분포에서 내가 아무거나 표본 하나 X 뽑았는데 그 값이 뭐하면 0.8보다 크면 기각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나올 확률이죠. 다시 0에서 5까지인 균일 분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fx가 상수로 존재하고 여기서 0.8이란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뭐 할 확률? 큰 값이 나올 확률. 되시죠? 요 넓이가 뭐가 된다? 검정력이 되는 거죠. 그죠? 파워가 된다고. 되죠? 그럼 아까 전이랑 똑같이 구하면은 전체 가로 길이가 5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요 균일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뭐야?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보라색 친 부분,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치고 있는 부분 검정력 구해보면은 가로 길이가 몇이야 지금? 0.8에서 5까지니까 4.2죠. 그쵸? 요거 곱하기 세로가 몇이야? 5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4.5분의 4.2가 되고 10씩 곱하면은 50분의 42가 되고, 지금 검정력을 뭘로 쓰래? 소수로 쓰라니까. 그쵸? 위아래다 분자 분모에다가 2씩 곱해갖고 100분의 84로 만들면은 검정력 몇이다? 0.84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검정력도 확률이라고 각각의 확률의 정의에 맞게 쓰고, 되시죠? 요걸 쓴 다음에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해 보는 거야. 지금 뭐가 참이라고?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그럼 모집단의 분포가 요거이다 소리네. 그쵸? 요거이다 해서 표본을 한 개 뽑았대. 그쵸?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이니까 얘가 당연히 모집단이랑 똑같은 분포 따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니까 x가 0.8보다 큰 경우, 그쵸?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의에 맞게 순차적으로 풀어주시면은 뭐 당연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뭐야? 투정과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그렇죠? 옳은 것만 고르면 뭐냐? 자, 기억.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신뢰 구간 길이가 짧아지네.
그럼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 적어줘야죠. 2 곱하기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그쵸? 모평균의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이 대표적이니까 요거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도 성립하면은 다른 뭐 모분산의 실내 구간, 뭐 모분산의 비실내 구간 여기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 신뢰도가 낮아진답니다. 자, 신뢰도가 뭐야? 신뢰 수준이랑 같은 말이야. 그쵸? 요 알파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뢰 수준 보통 뭘만 있어? 95%를 쓰고 있는데 신뢰 수준이 뭐가 돼? 낮아졌대. 그럼 몇 프로가 돼? 90%가 돼. 자, 요렇게 되면은 신뢰 구간 길이 입장에서는 길어지냐 짧아지냐 요런 말이죠.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자, 95%일 때는 Z 0.025 값을 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값이 1.96이고 90%일 때는 Z 0.05 값을 쓰니까 이 값이 뭐야? 1.645라고. 어쨌든 더 뭐 했어? 작아진다고. 또는 내가 이게 구체적인 값을 모르더라도 95%일 때 신뢰 수준의 Z 값은 여기 값 쓰죠. 그렇죠? 요게 2.5%가 되는 값 쓴다고. 근데 90%일 때는 그렇죠? 더 5%를 채워야 되니까 더 어떤 값? 더 작아진 값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Z 값이 신뢰 수준이 뭐하면 줄어들면은 더 뭐한다? 작아진다고. 그렇죠? 요 부분이 뭐한다고? 더 작아진다고. 그럼 전체가 신뢰 구간 길이니까 전체 신뢰 구간 길이는 뭐해? 작아지겠죠.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신뢰 구간 길이가 짧아진다. 맞다고. 또는 요 그래프 상에서 95%의 신뢰 구간 요렇게 해서 2.5%가 남게 해갖고 뭐에 신뢰 구간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신뢰도를 줄였어. 그렇죠? 신뢰도를 줄이면은 이제 90%가 되면은 더 요렇게 뭐 하겠어? 요 구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적으로 봐도 신뢰 구간이 짧아지는 거 맞다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뭐야? 낮아지는 거 무슨 행동이야?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신뢰도랑 신뢰 구간 길이는 무슨 관계? 상충 관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졌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럼 신뢰 구간 길이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상충 관계니까. 남한테 나쁜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나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신뢰 구간 길이한테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이야? 구간 길이가 뭐 할수록 짧아질수록 작아질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상충 관계가 있어서 성립한다. 뭐 요런 식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요 기억 문장이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논리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니은 검정역은 그쵸? 검정역 우리가 앞에 1번에서 구했어. 귀무가설이 참일 때 벌써 땡이죠. 그쵸? 검정역은 언제 구하는 거라고? 검정역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라고. 그렇죠? 대립가설을 참일 때 진짜 귀무가설을 뭐해? 기각할 확률이죠. 되시죠? 이럴 확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야. 근데 귀무가설이 참일 때 했으니까 벌써 니은은 땡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 디귿 유의 수준 5%에서 기각했어. 그럼 10%에서도 기각해? 맞죠? 이거는 그렇죠? 유의 수준 만약에 우측 단측 검정이야. 그래서 내가 5%에 해당되게 뭘 만들었어? 그렇죠? 이게 5%가 되게 여기다가 기각력을 만들었다고. 근데 여기서 기각됐다는 소리는 뭐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이어서 요 5%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왔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 하지? 유의 수준을 10%로 늘리지. 그럼 5%보다 뭐해? 더 요렇게 더 커지게 기각력을 만들 거 아니야. 요게 10%가 되게 뭘 만들어? 기각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여기에서도 요 검정 통계량은 뭐해? 여기 기각력 안에 속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에서 기각한 놈, 10%에서도 기각한다. 자, 요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우리가 두 번째 방법 뭐 배웠어? 유의 확률 방법 배웠죠. 내가 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P값을 구했어. 근데 5%에서 기각됐대. 그럼 요 P값이 뭐 한 거야? 0.05보다 작은 거죠. 작은 뭐 2%, 1% 요런 값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자, 근데 내가 유의 수준을 10%로 늘렸대. 0.1로 늘렸대. 그럼 당연히 요 P값이 0.05보다도 작은데. 그렇죠? 0.1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된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뭐 기각력 방법을 쓰듯 유의 확률 방법을 쓰든 어쨌든 요 디귿이 성립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만의 통계학적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건전지의 수명이 평균이 140, 표준 편차가 20이었대.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아니 요즘에 생산된 거 보니까 건전지 수명이 140 보다 큰데요?" 하고 새롭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100 개의 건전지를 뽑았대. N은 100 이고 그렇게 뽑아서 수명의 표본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표본 평균이 150이 나왔대. 자, 요런 경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모평균 검정하는 거죠. 그쵸? 요런 모평균 검정 상황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랍니다. 자, 1번 뭐 찾아보래? 검정 통계량 찾아보래. 되죠. 지금 모평균 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표준 편차는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바엑스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되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몇이야? 150 빼기 뮤는 뭐야?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 보면은 범위로 되어 있지만 요 범위 중에서 언제 요 등호일 때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일 때 값 140을 넣어 주시면 되고 나 n이 몇이야? 지금 100이죠. 그럼 루트 100 하면은 10이고 시그마가 지금 몇이야? 20이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은 2분의 10이 되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라는 값은 5이다. 맞죠? 그다음에 위 가설의 검정은 단측 검정이니 단측이냐 양측이냐는 누구 보는 거야? 대립가설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대립가설이 지금 크다만 보는 거니까 단측 검정이다. 맞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쓰면은 우측 단측 검정이죠. 자, 그래서 위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니 유의 확률을 구해보래. 자, 요렇게 이 검정 통계량이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 따르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검정 통계량이 몇이야? 5라고. 그럼 이 5보다 극단적인 방향,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게 뭐야? 유의 확률이죠. 그래서 큰 값, 5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요거를 계산해 주면 이게 바로 뭐야? P값, 유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0.05랑 비교해 보래. 그럼 요게 0.05가 될 때 여기에 백분위수가 뭐야? Z 0.05고 Z 0.05는 지금 몇이래? 1.645래잖아. 그쵸? 5는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1.645보다 당연히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P값은 요 0.05보다 뭐해? 작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주황색 친 넓이가 0.05인데 P값은 그거보다 작은 요만큼 부분이니까 0.05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작다도 맞죠. 그렇죠. P값이 작으면 뭐라고? 기각이라고. 근데 4번 기약할 수 없냐 했으니까 4번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P값이 작으면 기각. 요 유의확률 검정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해? 모평균 검정을 한다고. 그렇죠. 모평균 검정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요거를 1번부터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봐라. 그렇죠. 요런 문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보시면은 '아 모평균 검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완벽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